한 사진작가가 일본 남쪽 아마미 오시마 섬에 사는 아마미 흑토끼의 생태를 지속적으로 촬영해왔다. 후토시 야마다는 야생 전문 사진작가이다. 그는 아마미 흑토끼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데 몰두해왔다. 이 토끼는 아마미 지역의 두 섬에서만 발견되며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린다. 흑토끼의 구애 행위와 짝짓기 습성을 찍는 게 하마다의 목표다.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촬영된 적도 없어서 이들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하마다가 성공한다면 귀중한 최초의 기록이 될 것이다. すごい。お、すごい、すごい。 하마다는 남쪽 섬의 정글로 들어가서 아마미 흑토끼의 수수께끼 같은 삶을 조사할 것이다. 아마미 오시마 섬은 일본 최남단의 본토인 규슈 남쪽으로 400km 떨어져 있다. 난리의 영향으로 겨울에도 일일 평균 기온이 영상 10도 밑으로는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 넓이는 7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섬 중심에는 가파른 산이 있고 아열대성 정글이 섬 전체에 뻗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지형이다. 연간 강수량은 3000mm 이상으로 일본 평균 강수량의 2배가 넘는다. 뜨거운 태양과 풍부한 강수량 덕분에 울창한 숲이 자란다.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동물 중 하나인 아마미 흑토끼는 깊은 정글 속에 산다. 밤이 되자 어둠이 숲을 감싸고 야행성인 아마미 흑토끼가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림자 하나가 어둠 속을 달린다. 이 동물이 바로 아마미 흑토끼다. 길이 35cm, 무게 2kg의 이 토끼는 겁이 많고 경계심이 강해서 좀처럼 보기 힘들다. 흑토끼가 서식처로 돌아온다. 아마미 흑토끼가 내는 소리는 이 토끼의 특징 중 하나이다. (50여) 종의 토끼 중 단 2종만이 소리를 낸다. 이 소리의 의미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아마미 흑토끼의 생태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한 남자가 20년 동안 깊은 정글 속에 들어가 이 토끼의 삶을 사진으로 기록해왔다. 바로 아마미 오시마 섬에 살고 있는 후토시 하마다이다. やっぱり哺乳類でここにしかいない、地球上でここにしかいないし、そういう中でやはり誰もやろうとしなかった。それはやっぱり一番難しい生き物、しかも夜行性でしょ。で、もう本当分かってるのは焦げ茶色で耳が短く足が短く、岩とか土とか木の裏に住んでるっていうことぐらいで、ほとんどもう謎に包まれてたし、やっぱりやるんだったら一番難しい生き物をやろうと思ったんですね。
그는 1986년부터 아마미 흑토끼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토끼는 깊은 정글에 사는 야행성 동물이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끈질기게 찾은 끝에 1994년 새끼를 키우는 어미 흑토끼를 촬영했다. 그는 이 일련의 사진들로 전도 유망한 동물 전문 사진작가의 상징인 애니마상을 수상했다. 그 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2003년부터는 HD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다. 현지 사람들에 따르면 아마미 흑토끼는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 자신이 사는 굴과 떨어진 곳에 굴을 판다고 한다. 하지만 하마다가 필름에 담기 전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토끼가 열심히 땅을 판다. 새끼는 구멍 아래 굴 속에 있다. 구멍이 열리고 새끼가 나타나서 젖을 빨기 시작한다. 어미는 새끼들에게 이틀에 한 번씩 젖을 먹이는데 이 사실도 하마다가 발견했다. 다른 토끼들은 한 배에 여러 새끼를 낳는 반면 암컷 아마미 흑토끼는 보통 한 번에 한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새끼가 굴 속으로 들어가면 어미는 구멍을 다시 막는다. 이는 포식자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어미는 앞발로 땅을 다진다. 하마다의 영상을 통해 베일에 쌓인 아마미 흑토끼의 육아 활동이 드러났다. 이곳은 아마미 오시마 섬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해발 694m의 유아다케 산이다. 하마다는 산 한가운데에 오두막을 짓고 흑토끼들을 촬영해왔다. 아마미 흑토끼의 굴을 발견한 지 12년 만에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흑토끼의 구애 행위와 짝짓기 습성을 촬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행동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본 사람도 거의 없어서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다. 8월 중순 남쪽 섬의 무더위 속에서 관찰용 오두막으로 향한다.やっと着きました。これが私が12年余り使ってる観察小屋です。12年もええ。もう長期になりますからね、できるだけ疲れないようにと思ってですね、もうちょっとテントだとですね、1ヶ月2ヶ月はやっぱりきついんですよ。でこういう小屋をですもうせっかくだから建てて、まあ毎年観察できるようにということでですね。 오두막은 너비가 3평방미터쯤 된다. 이곳에서 아마미 흑토끼를 관찰하면서 자세히 촬영할 수 있었다.
이끼로 덮여있는 오두막 앞의 오솔길은 공터가 됐다. 아마미 흑토끼는 풀을 뜯고 배설을 하기 위해 이런 공터에 온다. はい。この糞見てください。おびただしい糞。すごいですね。すごいでしょう。いつもの時期はこんなにはない。少ない。こんなにないです。やはり繁殖時期にこういうふうに増え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るんです。じゃあこれなんか繁殖と関係ある？ですから例えばオスとかメスとかこの周辺にいるウサギが同士がですね、交信したりしてこういうところで何かマーキングしたりとか、そういう繁殖の求愛の行動してる可能性もあるわけですよね。하마다의 관찰에 따르면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의 한 달 동안만 이렇게 많은 양의 배설물을 남긴다고 한다. 공터를 확인한 하마다는 아마미 흑토끼가 이곳에 다시 나타날 거라고 확신한다. 즉시 촬영을 준비한다. 적은 양의 빛으로도 촬영할 수 있는 고감도 HD 카메라를 설치한다. 그야말로 최첨단 카메라이다. 동물을 촬영하기 위해 사진작가들은 보통 텐트 안에 숨지만 하마다는 먼 곳에서 원격 조종기를 이용해 카메라와 조명을 조작한다. 그의 오두막과 카메라의 거리는 40m이다. 그는 카메라와 마이크, 발전기를 위해 20여 개의 케이블을 설치한다. 굿と右に振ってもらいましょうかね。はいはいはい、グーです。 아마미 흑토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촬영하기 위해 하마다는 오랜 시행착오 끝에 이 방법을 생각해냈다. (40W짜리) 조명 3개를 이용하는데 3개를 전부 켜도 글을 읽기에는 어둡다. 설치가 끝났다. 이제 오두막에서 밤이 오길 기다리면 된다. 雰囲気はいいね。どんどん月明かりって感じだ。저녁 7시 30분 어둠이 내려앉았다. 何の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조명을 켜자 그림자 하나가 공터를 지나간다. 그림자가 향한 방향으로 카메라를 돌리자 그곳에 뭔가가 있다. 솔부엉이다. 이 공터에서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것 같다. 아침까지 기다렸지만 아마미 흑토끼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날 밤 10시가 됐다.
깊은 정글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오, 鳴いた。아마미 흑토끼의 소리다. 근처에 있는 게 틀림없다. おお、来た。おお、出た。うん。こっちから来ましたか。こからだね。밤 10시 30분. 드디어 아마미 흑토끼가 나타났다. 전혀 경계하지 않는 것 같다. 토끼치고 귀가 둥글고 꼬리는 짧아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짧은 뒷다리에는 길고 두꺼운 발톱이 달렸다. 머리 크기에 비해 눈이 작고 종종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낸다. 모두 4천만 년 전에 태어난 토끼들의 선조가 가지고 있던 특징들이다. 이 때문에 아마미 흑토끼는 고대의 생존자 혹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공터에 20분 정도 머무르더니 갑자기 정글 속으로 사라진다. 셋째 날 저녁 8시. 아마미 맷도요가 시야에 들어왔다. 이 새는 아마미 섬과 오키나와 본섬에 적은 수만 살기 때문에 무척이나 귀중하다. 날개를 펼치고 걷기 시작한다. 혹시 구애의 춤일까? 아마미 흑토끼가 출현하지 않은 채 밤이 지나간다. 넷째 날 자정.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명을 돌리자 아마미 흑토끼 한 마리가 공터를 지나간다. 공터에 와서 좋아하는 먹인 억새풀을 뜯기 시작한다. 흑토끼는 1시간쯤 공터에 머물렀다. 다른 흑토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오늘은 한 마리만 볼 수 있었다. 그 후 아마미 흑토끼는 공터에 오지 않았다. 오두막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계속된 철야에도 불구하고 흑토끼를 2번밖에 보지 못했다. 구애나 짝짓기의 징조가 전혀 없다. 하마다는 계획을 변경해서 정보를 좀 더 수집하기로 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 아마미 흑토끼에 대해 알게 됐을까? 이것은 남쪽 섬의 기담이라는 18세기 중반에 쓰여진 아마미 오시마 섬에 대한 기록이다.
하지만 왜 이 동물이 일본의 아마미 오시마 섬과 토쿠노시마 섬에만 살아남은 것일까? 약 1500만 년 전, 야쿠시마와 타네가시마를 제외한 남서쪽의 섬들은 대륙으로 연결돼 있었다. 아마미 흑토끼의 선조는 이 시기에 대륙에서 왔다고 여겨진다. 약 100만 년 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섬들은 대륙에서 떨어져 나왔다. 당시 세계적인 환경 변화 때문에 섬들은 반복적으로 물에 잠겼다가 상승했었다. 하지만 아마미 오시마 섬과 토쿠노시마 섬, 오키나와 섬, 이리오모테 섬같이 높은 산이 있던 섬들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최초에 등장한 특이한 종들은 이 섬에서 계속 생존할 수 있었다. 이리오모테 섬에서는 이리오모테 산고양이와 오키나와 섬에서는 오키나와 뜸부기, 그리고 아마미 오시마 섬과 토쿠노시마 섬에서는 아마미 흑토끼가 좋은 예이다. 아마미 흑토끼는 야행성 동물이다. 밤의 정글에 대해 모르면 이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하마다는 자신이 대가로서 존경하는 치카오 카와이와 함께 밤의 정글 속을 걷기로 했다. 카와이는 살무사를 잡는 전문 사냥꾼으로서 밤의 숲에 대해 잘 안다. 살무사로부터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각반을 신는다. 이 뱀 역시 야행성이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마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강에 사는 민물새우다. 땅 위를 기어가는 건 식초 정갈이다. 정갈처럼 생겼지만 거미에 더 가까운 종이다. 독은 없지만 몸 뒤쪽에서 악취가 나는 가스를 배출한다. 긴 꼬리 큰 쥐가 나무 위에 있다. 길이 60cm로 일본에서 가장 큰 쥐이며 일본의 남서쪽 섬에만 산다. 이번엔 카와이가 무언가를 발견한다. 치명적인 독사인 살무사다. 아까 생각해, 응? 강창합일 거야. 응, 진짜. 이다까 다르다. 우와. 우와, 진짜. 몇고다쇼? 응. 살무사의 독은 강력해서 인간의 근육을 파괴시킨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게 물리는데 때때로 치명상을 입기도 한다. 살무사를 공중보건센터에 가져가면 미화 40달러에 팔 수 있다. 아마미 섬과 오키나와 섬에는 다른 육식동물들은 살지 않는다. 살무사는 야생 동물들에게 유일한 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수호 천사이기도 하다. 살무사 때문에 육식 동물과 인간이 정글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아마미 섬의 귀중한 생물들은 살무사와 공존함으로써 100만 년 이상 섬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
하마다는 아마미 흑토끼를 촬영하기 위해 계속 정보를 모았다. 9월 초 예기치 못했던 소식이 도착했다. 흑토끼가 사는 다른 섬인 토쿠노시마 섬에서 새로운 둥지가 발견된 것이다. 지금까지 두 섬에서 겨우 몇 개의 둥지만 확인됐었다. 하마다는 토쿠노시마 섬으로 향한다. 바다에서 보면 아마미 오시마 섬은 너무 작아서 동물들이 100만 년 이상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다. ね、地球規模で言ったら点みたいなところですからね、そういうところでね、そこにしかいない生き物がいるっていうのは、なんか奇跡ですね。여객선을 타고 2시간쯤 가니 토쿠노시마 섬이 시야에 들어왔다. 너비는 250평방킬로미터로 아마미 오시마 섬의 3분의 1 정도 크기다. 이노카와다케 산을 포함한 섬 가운데의 산악지형 덕분에 물속에 가라앉지 않았었다. 하마다는 흑토끼 둥지에 대한 정보를 전해준 카즈나리 시로를 찾아갔다. 시로 역시 숲에 대한 전문가로 전에도 하마다에게 둥지의 위치를 알려준 적이 있다. 시로의 안내를 받아 하마다는 즉시 새 둥지를 보러 간다. 산으로 가는 대신 시로는 길을 따라 농지의 구석으로 안내했다. 최근 숲을 개간해서 만든 농지다. ここは牧草地ですかね。いや、はい。この近くにあるんですか、巣は。なあ、そこそこ。そこから行くか。 둥지는 농지에서 겨우 10m 거리에 있다. 경계심 강한 아마미 흑토끼가 정말 이곳에 사는 것일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고감도 카메라뿐만 아니라 야시경까지 동원한다. 하마다도 이곳이 처음이다. 따라서 관찰은 물론 촬영도 중요하다. 뭔가音が聞こえるよ。ちょっとつけてみて。はい、ライトつけてますね。おー、出てたです。おー、出てますね。 저녁 8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조명을 켜자 아마미 흑토끼 한 마리가 둥지 밖에 있다. 설마 했는데 흑토끼가 정말 이곳에 살고 있었다. 둥지 앞에 한동안 머무르다가 8시 30분경 숲으로 사라진다.
아침까지 기다렸지만 흑토끼는 돌아오지 않았다.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 夕べのウサギは、こっから森の奥に行ってるみたいですね。ここにちゃんと道があります。こうやってこう、なんとなく葉っぱがこう、ほら、押さえつけられるとこちょっとこう剥げてますけど、ずーっとね、この辺ね、こういうところを剥げて、素晴らしいウサギ道です、これ。使ってますね、これ。 연구에 따르면 아마미 흑토끼는 각자 정해진 둥지에 살면서 밤이 되면 떠났다가 해가 뜨기 전에 돌아온다고 한다. 하지만 하마다는 경험을 통해 어떤 흑토끼는 여러 개의 둥지를 번갈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ここはなんとなくハブがいそうな感じですね。気をつけてください。ここ歩いてきてますね。この辺でちょっとわからなくなるんで、おそらくこの辺でこう餌を食べたりし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けども。 아침 내내 흑토끼를 찾아봤지만 허사였다. 다음날 새벽 3시. 둥지에 열린 곳을 지켜보다 보니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어제 본 토끼가 돌아왔다. 뒷다리로 땅을 두드리는데 전에도 들은 적이 있는 소리였다. ちょっと後ろ足叩いてるね。ちょっと警戒してる感じだね。あ、これは警戒してるんですか。ちょっと警戒してるかもしれない。 두드리는 소리는 경계하라는 신호다. 토끼가 조명 때문에 놀란 것일까? 조명을 끄고 야시경의 영상을 지켜보기로 한다. 하마다의 추측대로 이 흑토끼에게는 한 개 이상의 둥지가 있는 것 같다. 둥지 주위를 돌더니 산비탈을 오른다. 뒤쪽에도 입구가 있는 것일까? (3시 30분) 아마미 흑토끼는 무사히 둥지로 돌아갔다. 하마다의 현재 목표는 최초로 아마미 흑토끼의 구애 행위와 짝짓기 습성을 촬영하는 것이다. 첫 번째 시도 이후 정보를 수집했지만 적당한 장소는 발견하지 못했다. 9월 중순 아마미 오시마 섬으로 돌아온 하마다는 한 가지 변화를 감지했다. ここに、割と糞がこう固まってるんですよね。하마다의 관찰용 오두막에서 2km쯤 떨어진 길가였다. 전에는 흑토끼의 흔적이 없던 공터에 배설물이 쌓여 있다. こういうところには結構ウサギが数のウサギが出てくる。やっぱりいろんなウサギが時間を変えてですね、糞をしたり採食したり、またここをただ通り過ぎるってこともあるんですけど、いろんなウサギの交流の場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交差点って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うふうに考えてます。はい。
많은 토끼들이 이곳에 모인다면 수컷과 암컷 간의 교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마다는 공터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관찰용 캠프를 세우기로 했다. 이곳은 특히나 위험한 지역이다. 살무사가 많아서 땅 위에 바로 텐트를 칠 수 없다. 그는 파이프를 이용해 기초를 짓고 그 위에 텐트를 세우기로 했다. 9월 중순에도 낮 기온은 30도가 넘고 습도는 100%에 달한다. 열기 때문에 힘이 빠진다. 여섯 시간 후 근사한 관찰용 캠프가 완성됐다. 하마다는 아마미 흑토끼의 번식기가 약 10일 내에 끝날 거라고 추측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정말 많은 흑토끼들이 이 공터를 찾을까? 저녁 6시, 하마다는 해가 지자 텐트 안에 들어가서 공터를 지켜본다. 아마미 흑토끼는 해가 진 후 몇 시간 내에 활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자정이 한참 지나도 흑토끼가 나타나기는커녕 소리조차 없다. 계속 깨어있자니 너무 피곤하다. 새벽 3시. 공터 전체를 보기 위해 영상을 축소했다. 그래? 오. 하마다가 모르는 사이 흑토끼 한 마리가 나타났다. 아마미 흑토끼는 전부 똑같이 생겨서 수컷인지 암컷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특징을 관찰하기 위해 화면을 확대하자 왼쪽 귀끝이 잘려나간 걸 볼 수 있다. 흑토끼는 한동안 공터에서 풀을 뜯더니 숲 오른쪽으로 천천히 사라진다. 둘째 날이 됐다. 밤 10시가 지나자 흑토끼 한 마리가 숲에서 나타난다. 어젯밤 귀가 잘려나간 흑토끼가 사라진 방향과는 다른 방향에서 나타났다. 흑토끼는 경계하지 않고 카메라 근처까지 온다. 귀는 손상되지 않았다. 어젯밤에 본 토끼와는 다른 토끼임이 분명하다. 둘이 마주친다면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니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귀가 잘린 토끼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미 섬의 숲 사이로 강풍이 불기 시작했다. 폭우도 내린다.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 산속에 갇히게 되면 촬영은 물론 생명도 위험할 것이다.
궂은 날씨를 피하기 위해 장비를 챙겨서 마을로 돌아간다.非常に強い台風13号は今日午前6時には奄美市の西北西およそ210キロの海上を1時間に35キロの速さで北北東に進んでいるものとみられます。中心の気圧は930 하마다는 간신히 태풍을 中心付近 피했다. の最大風速は50メートルでなんか糞以外に、なんか交尾し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えるようなチョコって。はい、それはありましたね。やたらですね、抜け毛が多いんですよ。ウサギの抜け毛が多くて、もうこれが例えばこう毛づくろいなのか、そういうメスとオスが交尾した時のそういう時に抜けた毛なのかちょっと分かんないんですけど、僕は春にも春っていうか初夏にも子育て確認してるんですけど、大体それが3月ぐらいにあれが多いんですよ、糞と抜け毛がですね。でそれと秋の子育てが大体11月ですから8月から9月という形でですね、年2回そういう時期にだけ見られるものですから、もしかしたらそういうことでっていうことで私なりの仮説を立てたんですけどね。(9월 17일) 밤 태풍이 북쪽으로 이동한 뒤 하마다는 다시 텐트로 돌아가 촬영을 시작했다. 아마미 흑토끼는 무사할까? 하마다는 태풍의 영향에 대해 걱정한다. 새벽 1시 이후 찍찍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아주 멀리서 들린다. (2시경) 흑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공터로 달려온다. 불안해 보인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라진다.茂みに入ってましたかね。흑토끼 한 마리가 전속력으로 뛰쳐나온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또 한 마리가 나타났다. 마침내 두 마리가 마주쳤다. 암컷과 수컷이라면 구애 행위가 펼쳐질 것이다. 하지만 둘은 우호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성별이 같은 두 마리가 영역 다툼을 하는 것일까?やっぱ追っかけっこだね。 두 아마미 흑토끼가 서로를 맹렬히 쫓는다. 하마다조차 처음 보는 행동이다. 마침내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잡았다. 둘은 개와 비슷한 소리를 낸다.
한 마리가 잠잠해지자 다른 한 마리가 위로 올라간다. 추격은 이들의 구애의식이었다. 짝짓기 후 이들은 숲속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그 뒤를 쫓듯이 또 다른 흑토끼가 달려간다. 이날 밤 아마미 흑토끼 3마리가 공터에 나타났다. 첫 번째 토끼는 왼쪽 귀에 상처를 입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날 밤 나타난 3마리는 귀에 상처가 없었다. 즉, 이 공터에는 최소한 4마리가 나타난다는 뜻이다. 하마다의 추측대로 이 공터는 아마미 흑토끼의 교류 장소였다. 이날 흑토끼들의 추격전은 해뜨기 직전까지 계속됐다. 다음 날 아침 공터를 조사해보니 떨어진 털과 발톱 자국 같은 다양한 증거가 발견됐다. 하마다가 촬영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의 기술과 노력 덕분에 아마미 흑토끼의 수수께끼 같은 행동이 또 밝혀졌다.コツコツコツコツアマミノクロウサギの生態を撮影しながら奄美の森の豊かさを知ってきたわけですけど、彼らが僕をこの森に引き込んでくれて、自分たちはこんな生活してるんだよっていうのをもっと知ってほしいって彼らを伝えてほしかったから僕に出会ったんじゃないかななんて勝手に思ったりしてるんですけどね。今更ながらこのパノラマを見てですね、自分の故郷の特に森の素晴らしさ、雄大さ、そういうことにもう改めて気づかされています。この20年間やってきてよかった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아마미 오시마 섬은 현대에도 원시적인 생태를 공유하면서 남쪽 바다에 우뚝 서 있다. 후토시 하마다는 정글 속에 들어가서 아마미 흑토끼의 소중한 서식지를 계속 촬영할 것이다. 그의 영상을 통해 세계적인 희귀동물인 아마미 흑토끼에 대한 비밀이 한 가지씩 드러나고 있다. 새끼를 구멍 속에 숨겨서 키우는 육아 방식도 독특하다. 하마다는 드디어 세계 최초로 아마미 흑토끼의 구애 행위와 짝짓기 습성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 후토시 하마다는 아마미 흑토끼가 있는 한 아마미의 자연을 계속 관찰할 것이다.
하마다는 흑토끼 둥지에 대한 정보를 전해준 카즈나리 시로를 찾아갔다. 시로 역시 숲에 대한 전문가로 전에도 하마다에게 둥지의 위치를 알려준 적이 있다. 시로의 안내를 받아 하마다는 즉시 새 둥지를 보러 간다. 산으로 가는 대신 시로는 길을 따라 농지의 구석으로 안내했다. 최근 숲을 개간해서 만든 농지다. ここは牧草地ですかね。この近くにあるんですか、巣は。なあ、そこそこ。へーただ行くから。 둥지는 농지에서 겨우 10m 거리에 있다. 경계심 강한 아마미 흑토끼가 정말 이곳에 사는 것일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고감도 카메라뿐만 아니라 야시경까지 동원한다. 하마다도 이곳이 처음이다. 따라서 관찰은 물론 촬영도 중요하다. 아, なんか音が聞こえるよ。ちょっとつけてみて。はい、ライトつけてみますね。おー、出てたです。おー、出てますね。 저녁 8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조명을 켜자 아마미 흑토끼 한 마리가 둥지 밖에 있다. 설마 했는데 흑토끼가 정말 이곳에 살고 있었다. 둥지 앞에 한동안 머무르다가 8시 추격은 이들의 구애의식이었다. 짝짓기 후 이들은 숲속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그 뒤를 쫓듯이 또 다른 흑토끼가 달려간다. 이날 밤 아마미 흑토끼 3마리가 공터에 나타났다. 첫 번째 토끼는 왼쪽 귀에 상처를 입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날 밤 나타난 3마리는 귀에 상처가 없었다. 즉, 이 공터에는 최소한 4마리가 나타난다는 뜻이다. 하마다의 추측대로 이 공터는 아마미 흑토끼의 교류 장소였다. 이날 흑토끼들의 추격전은 해뜨기 직전까지 계속됐다. 다음 날 아침 공터를 조사해보니 떨어진 털과 발톱 자국 같은 다양한 증거가 발견됐다.
하마다가 촬영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의 기술과 노력 덕분에 아마미 흑토끼의 수수께끼 같은 행동이 또 밝혀졌다. コツコツコツコツ奄美のクロウサギの生態を撮影しながら奄美の森の豊かさを知ってきたわけですけど、彼らが僕をこの森に引き込んでくれて、自分たちはこんな生活してるんだよっていうのをもっと知ってほしいって彼らを伝えてほしかったから僕に出会ったんじゃないかななんて勝手に思ったりしてるんですけどね。今更ながらこのパノラマを見てですね、自分の故郷の特に森の素晴らしさ、雄大さ、そういうことにもう改めて 고양이와 오키나와 섬에서는 오키나와 뜸부기, 그리고 아마미 오시마 섬과 토쿠노시마 섬에서는 아마미 흑토끼가 좋은 예이다. 아마미 흑토끼는 야행성 동물이다. 밤의 정글에 대해 모르면 이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하마다는 자신이 대가로서 존경하는 치카오 카와이와 함께 밤의 정글 속을 걷기로 했다. 카와이는 살무사를 잡는 전문 사냥꾼으로서 밤의 숲에 대해 잘 안다. 살무사로부터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각반을 신는다. 이 뱀 역시 야행성이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마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강에 사는 민물새우다. 땅 위를 기어가는 건 식초 정갈이다. 정갈처럼 생겼지만 거미에 더 가까운 종이다. 독은 없지만 몸 뒤쪽에서 악취가 나는 가스를 배출한다. 긴 꼬리 큰 쥐가 나무 위에 있다. 길이 60cm로 일본에서 가장 큰 쥐이며 일본의 남서쪽 섬에만 산다. 있다. 이번엔 카와이가 무언가를 발견한다. 치명적인 독새인 살무사다. 아까 생각해, 응? 강창암일 거야. 응, 진짜. 이닦아 그랬다. 우와, 진짜. 누구다쇼? 응. 살무사의 독은 강력해서 인간의 근육을 파괴시킨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독새에게 물리는데 때때로 치명상을 입기도 한다. 다음 날 아침 공터를 조사해보니 떨어진 털과 발톱 자국 같은 다양한 증거가 발견됐다. 하마다가 촬영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의 기술과 노력 덕분에 아마미 흑토끼의 수수께끼 같은 행동이 또 밝혀졌다.コツコツコツコツ奄美のクロウサギの生態を撮影しながら奄美の森の豊かさを
知ってきたわけですけど、彼らがこう僕をこの森に引き込んでくれて、自分たちはこんな生活してるんだよっていうのをもっと知ってほしいってこう彼らを伝えてほしかったから僕に出会ったんじゃないかななんて勝手にこう思ったりしてるんですけどね。今更ながらこのパノラマを見てですね、自分の故郷の特に森の素晴らしさ、雄大さ、そういうことにもう改めて気づかされています。この20年間やってきてよかった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아마미 오시마 섬은 현대에도 원시적인 생태를 공유하면서 남쪽 바다에 우뚝 서 있다. 후토시 하마다는 정글 속에 들어가서 아마미 흑토끼의 소중한 서식지를 계속 촬영할 것이다. 그의 영상을 통해 세계적인 희귀동물인 아마미 흑토끼에 대한 비밀이 한 가지씩 드러나고 있다. 새끼를 구멍 속에 숨겨서 키우는 육아 방식도 독특하다. 하마다는 드디어 세계 최초로 아마미 흑토끼의 구애 행위와 짝짓기 습성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 후토시 하마다는 아마미 흑토끼가 있는 한 아마미의 자연을 계속 관찰할 것이다. 하다. 둘이 마주친다면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니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귀가 잘린 토끼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미 섬의 숲 사이로 강풍이 불기 시작했다. 폭우도 내린다.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 산속에 갇히게 되면 촬영은 물론 생명도 위험할 것이다. 궂은 날씨를 피하기 위해 장비를 챙겨서 마을로 돌아간다. 非常に強い台風13号は今日午前6時には奄美市の西北西およそ210キロの海上を1時間に35キロの速さで北北東に進んでいるものとみられます。中心の気圧は930 하마다는 간신히 태풍을 中心付近 피했다. の最大風速は50メートルで、なんか糞以外になんか交尾し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えるようなチョコって、はい、それはありましたね。やたらですね、抜け毛が多いんですよ。ウサギの抜け毛が多くて、もうこれが例えばこう毛づくろいなのか、そういうメスとオスが交尾した時のそういう時に抜けた毛なのかちょっと分かんないんですけど、僕は春にも春っていうか初夏にも子育て確認してるんですけど、大体それが3月ぐらいにあれが多いんですよ、糞と抜け毛がですね。でそれと秋の子育てが大体11月ですから8月から9月という形でですね、年2回そういう時期にだけ見られるものですから、もしかしたらそういうことでっていうことで私なりの仮説を立てたんですけどね。
산으로 가는 대신 시로는 길을 따라 농지의 구석으로 안내했다. 최근 숲을 개간해서 만든 농지다. ここは牧草地ですかね。この近くにあるんですか、巣は。なあ、そこそこ。ただいいから。 둥지는 농지에서 겨우 10m 거리에 있다. 경계심 강한 아마미 흑토끼가 정말 이곳에 사는 것일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고감도 카메라뿐만 아니라 야시경까지 동원한다. 하마다도 이곳이 처음이다. 따라서 관찰은 물론 촬영도 중요하다. 뭔가音が聞こえるよ。ちょっとつけてみて。はい、ライトつけてみますね。おー、出てたです。おー、出てますね。 저녁 8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조명을 켜자 아마미 흑토끼 한 마리가 둥지 밖에 있다. 설마 했는데 흑토끼가 정말 이곳에 살고 있었다. 둥지 앞에 한동안 머무르다가 8시 30분경 숲으로 사라진다. 아침까지 기다렸지만 흑토끼는 돌아오지 않았다.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 夕べのウサギはこっから森の奥に行ってるみたいですね。ここにちゃんと道があります。こうやってこうなんとなく葉っぱがこうほら押さえつけられてちょっとこう剥げてますけど。 조명을 끄고 야시경의 영상을 지켜보기로 한다. 하마다의 추측대로 이 흑토끼에게는 1개 이상의 둥지가 있는 것 같다. 둥지 주위를 돌더니 산비탈을 오른다. 뒤쪽에도 입구가 있는 것일까? (3시 30분) 아마미 흑토끼는 무사히 둥지로 돌아갔다. 하마다의 현재 목표는 최초로 아마미 흑토끼의 구애 행위와 짝짓기 습성을 촬영하는 것이다. 첫 번째 시도 이후 정보를 수집했지만 적당한 장소는 발견하지 못했다. 9월 중순 아마미 오시마 섬으로 돌아온 하마다는 한 가지 변화를 감지했다. ここに割と糞がこう固まってるんですよね。하마다의 관찰용 오두막에서 2km쯤 떨어진 길가였다. 전에는 흑토끼의 흔적이 없던 공터에 배설물이 쌓여 있다. こういうところには結構ウサギが数のウサギが出てくる。やっぱりいろんなウサギが時間を変えてですね、糞をしたり採食したり、またここをただ通り過ぎるってこともあるんですけど、いろんなウサギの交流の場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交差点って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うふうに考えてます。はい。
많은 토끼들이 이곳에 모인다면 수컷과 암컷 간의 교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마다는 공터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관찰용 캠프를 세우기로 했다. 이곳은 특히나 위험한 지역이다. 살무사가 많아서 땅 위에 바로 텐트를 칠 수 없다. 그는 파이프를 이용해 기초를 짓고 그 위에 텐트를 세우기로 했다. 9월 중순에도 낮 기온은 30도가 넘고 습도는 100%에 달한다. 열기 때문에 힘이 빠진다. 道があります。こうやってこう、なんとなく葉っぱがこう、ほら、押さえつけられるとこちょっとこう剥げてますけど、ずーっとね、この辺ね、こういうところをかげて、素晴らしいウサギ道です、これ。使ってますね、これ。 연구에 따르면 아마미 흑토끼는 각자 정해진 둥지에 살면서 밤이 되면 떠났다가 해가 뜨기 전에 돌아온다고 한다. 하지만 하마다는 경험을 통해 어떤 흑토끼는 여러 개의 둥지를 번갈아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ここはなんとなくハブがいそうな感じですね。気をつけてください。ここ歩いてきてますね。もうこの辺でちょっとわからなくなるんで、おそらくこの辺でこう餌を食べたりし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けども。 아침 내내 흑토끼를 찾아봤지만 허사였다. 다음 날 새벽 3시. 둥지에 열린 곳을 지켜보다 보니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어제 본 토끼가 돌아왔다. 뒷다리로 땅을 두드리는데 전에도 들은 적이 있는 소리였다. ちょっと後ろ足叩いてるね。ちょっと警戒してる感じだね。あ、これは警戒してるんですか。ちょっと警戒してるかもしれない。 두드리는 소리는 경계하라는 신호다. 토끼가 조명 때문에 놀란 것일까? 조명을 끄고 야시경의 영상을 지켜보기로 한다. 하마다의 추측대로 이 흑토끼에게는 한 개 이상의 둥지가 있는 것 같다. 둥지 주위를 돌더니 산비탈을 오른다. 뒤쪽에 전혀 경계하지 않는 것 같다. 토끼치고 귀가 둥글고 꼬리는 짧아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짧은 뒷다리에는 길고 두꺼운 발톱이 달렸다. 머리 크기에 비해 눈이 작고 종종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낸다. 모두 4천만 년 전에 태어난 토끼들의 선조가 가지고 있던 특징들이다. 이 때문에 아마미 흑토끼는 고대의 생존자 혹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공터에 20분 정도 머무르더니 갑자기 정글 속으로 사라진다.
셋째 날 저녁 8시. 아마미 메토요가 시야에 들어왔다. 이 새는 아마미 섬과 오키나와 본섬에 적은 수만 살기 때문에 무척이나 귀중하다. 날개를 펼치고 걷기 시작한다. 혹시 구애의 춤일까? 아마미 흑토끼가 출현하지 않은 채 밤이 지나간다. 넷째 날 자정.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명을 돌리자 아마미 흑토끼 한 마리가 공터를 지나간다. 공터에 와서 좋아하는 먹인 억새풀을 뜯기 시작한다. 흑토끼는 1시간쯤 공터에 머물렀다. 다른 흑토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오늘은 한 마리만 볼 수 있었다. 그 후 아마미 흑토끼는 공터에 오지 않았다. 오두막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계속된 하마다는 먼 곳에서 원격 조종기를 이용해 카메라와 조명을 조작한다. 그의 오두막과 카메라의 거리는 40m이다. 그는 카메라와 마이크, 발전기를 위해 20여 개의 케이블을 설치한다.ぐっと右に振ってもらいましょうかね。はいはいはい、グーです。 아마미 흑토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촬영하기 위해 하마다는 오랜 시행착오 끝에 이 방법을 생각해냈다. (40W짜리) 조명 3개를 이용하는데 3개를 전부 켜도 글을 읽기에는 어둡다. 설치가 끝났다. 이제 오두막에서 밤이 오길 기다리면 된다. 雰囲気はいいね。うん。ほとんどもう月明かりって感じ。うん。 저녁 7시 30분 어둠이 내려앉았다. 何の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조명을 켜자 그림자 하나가 공터를 지나간다. 그림자가 향한 방향으로 카메라를 돌리자 그곳에 뭔가가 있다. 솔부엉이다. 이 공터에서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것 같다. 아침까지 기다렸지만 아마미 흑토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마다의 영상을 통해 베일에 쌓인 아마미 흑토끼의 육아 활동이 드러났다.
이곳은 아마미 오시마 섬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해발 694m의 유와다케 산이다. 하마다는 산 한가운데에 오두막을 짓고 흑토끼들을 촬영해왔다. 아마미 흑토끼의 굴을 발견한 지 12년 만에 그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흑토끼의 구애 행위와 짝짓기 습성을 촬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행동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본 사람도 거의 없어서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다. 8월 중순 남쪽 섬의 무더위 속에서 관찰용 오두막으로 향한다.やっと着きました。これが私が12年余り使ってる観察小屋です。12年もええええ。もう長期になりますからね、できるだけ疲れないようにと思ってですね、あもうちょっとテントだとですね、1ヶ月2ヶ月やっぱりきついんですよ。あこういう小屋をですもうせっかくだから建てて、まあ毎年観察できるようにということでですね。 오두막은 너비가 3평방미터쯤 된다. 이곳에서 아마미 흑토끼를 관찰하면서 자세히 촬영할 수 있었다. 이끼로 덮여있는 오두막 앞의 오솔길은 공터가 됐다. 아마미 흑토끼는 풀을 뜯고 배설을 하기 위해 이런 공터에 온다.はい。この糞見てください。おびただしい糞。すごいですね。すごいでしょう。いつもの時期はこんなにはない。少ない。こんなにないです。やはり繁殖時期にこういうふうに増え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るんです。じゃあこれなんか繁殖と関係ある。ですから例えばオスとかメスとかこの周辺にいる。 글을 읽기에는 어둡다. 설치가 끝났다. 이제 오두막에서 밤이 오길 기다리면 된다. 雰囲気はいいね。そうですね。どんどん月明かりって感じだ。저녁 7시 30분 어둠이 내려앉았다. 何の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조명을 켜자 그림자 하나가 공터를 지나간다. 그림자가 향한 방향으로 카메라를 돌리자 그곳에 뭔가가 있다. 솔부엉이다. 이 공터에서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것 같다. 아침까지 기다렸지만 아마미 흑토끼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날 밤 10시가 됐다. 깊은 정글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お、鳴いた。아마미 흑토끼의 소리다. 근처에 있는 게 틀림없다. おお、来た。おお、出た。こっちから来ましたか。こっからだね。 밤 10시 30분. 드디어 아마미 흑토끼가 나타났다. 전혀 경계하지 않는 것 같다.